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개정안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개발 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 미집행 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고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사업 규모를 감안해 내년 총 50억 원을 지원해 생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및 적정 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앞으로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이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낮아져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예상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성우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상가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로 그 전에 생각하고 또 우려해야 할 점, 그리고 저희가 유의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성우 대표님께서 상가 투자 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요즘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출부터 그다음에 어떤 보유세의 상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총동원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투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자산이고 향후에 어떤 물가 대비 또는 화폐 가치 대비 투자 트러스에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기존의 많은 기득권 세력들도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을 시켰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안정되게 노후를 즐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 패턴, 투자 종목의 변환이 필요하죠. 자,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상가 투자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갭 투자를 했는데 어떤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깡통 주택이 됐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주택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지역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갭 차이가 너무 적게 나는 것도 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쌍갭 시스템이라고 너무 갭 차이가 적은 쪽도 위험 부담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상가 투자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상가 투자를 하실 때 배후 수요가 많아야 된다. 역세권이면 좋다. 뭐 더블 역세권이면 좋고 트리플 역세권이면 더 좋고 그리고 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노출이 좋아야 된다. 접근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이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코너 상가를 많이 따지고 그리고 역세권 주변으로 상가 밀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런 지역들은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자, 투자를 하실 때 상가 투자를 하실 때 많은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유행인 상권이고 젊은 층들도 많이 가고 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자 또는 내가 들어가서 상가에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상권이 슬럼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서울의 유명 상권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경리단길, 망리단길, 연트럴파크, 연리단길, 송파구의 송리단길 무슨 단길이 많죠. 이런 식으로 유행 상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경리단길의 그 공실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바로 옆에 해방촌으로 갔더니 해방촌도 역시 공실률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종로구 익선동으로 갔더니 그쪽에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역시 임대료가 상승이 되면서 장사가 안 되고 공실률이 증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상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젠트리피케이션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지역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명 연예인 홍석천 그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그 이태원 쪽에 13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2개를 폐업을 했죠. 그 잘 나가는 사람도 이 임대료의 부담에 의해서 폐업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사람도 많고 기존에 고정 손님도 많을 건데 이러한 유명인들도 장사를 접고 나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실률이 증가가 되고 유행이 떠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질 않는 거고 그러면서 갈수록 슬럼화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 젠트리 그러니까 뭐 이런 신사 계급 또는 어떤 사회 지배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의 어떤 파생어죠. 그래서 뭐 영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 지역 자체의 상권 자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좋아진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 좋아진 부분이 꾸준하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게 되면 임대인이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 매머드급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그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현상, 내몰림 현상, 임차인 내몰림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행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자,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가 되고 있는 곳이 있죠. 이태원 경리단길입니다. 2017년 4분기에 11.8%의 공실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분기에는 공실률이 3.3%밖에 안 됐던 그런 공실률이 2017년에는 11.8% 공실률을 보이다가 2018년 4분기 작년 말에 21.6%의 어마어마한 공실률이 발생이 됐죠. 공실률이 발생이 된 이유는 뭐냐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쪽이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이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층의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 기존에 있던 원주민, 원임차인들은 그 임대료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현상 이렇게 해서 공실률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쪽이 슬럼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신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현역도 마찬가지고 청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망리단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건대상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상권 기존 상권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에 자유로워야 된다는 부분에 특정 상가, 특수 상가, 특수 상권을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 고정 수요와 그다음에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고요.
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니까 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위험 단계. 초기 단계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겠죠. 주의 단계는 어떤 그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쪽이 개발이 되고 상권이 유입이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주의 단계고, 경계 단계는 이제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그쪽에 어떤 그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증가되는 단계가 바로 경계 단계입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고 지금은 좋지만 그 이후의 단계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장사가 잘 되고 많은 임차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인이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임대인, 그러니까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는 임대인이 가격을 무조건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자, 위험 단계는 지속적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서 거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임차인의 이탈이 일어나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서 공실률이 증가가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위험 단계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에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가 투자할 때 코너 입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을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하게 되면 이쪽은 임차인이 끊이지 않는다, 공실률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쪽 지역의 어떤 유행이 끝나고 개성 있는 상권들이 또 따로 생기게 되면 또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투자 방법, 접근성, 노출성, 그리고 배후 수요, 그다음에 어떤 교통,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의 단계를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종로구의 익선동도 역시 지금 경계 단계에 있습니다. 자, 경계 단계. 위험 단계까지 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용산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주의 단계, 이 녹색이 주의 단계고 빨간색이 경계 단계입니다. 2015년에 주의 단계가 11.32%였는데 2015년 그 경계 단계가 1.27%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에는 15% 늘었죠. 경계 단계도 2.29%로 늘었고요. 2017년에도 19%로 늘었고 주의 단계가, 경계 단계는 3.81%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종로구 같은 경우도 2015년에 11%였던 주의 단계가 지금 2017년에 19%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주변 상권을 잘 살펴보시고 젠트리피케이션, 유행 상권이 떠났을 때의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 5일 상권인지 주 7일 상권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죠. 52시간이죠. 주 52시간. 그렇게 되면 오피스 상권, 물론 월화수목금까지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고 이런 직장인들이 이용을 하고 또 저녁에는 회식 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회사에 출근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저녁에 회식 문화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됐죠. 그래서 유입 인구가 얼마만큼 있는 지역, 원정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 시간 단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 2018년도에 7,350원, 2018년도에 8,530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2020년에는 만 원까지 올라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금액적인 이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고용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장사가 되지 않으면 고용원을 쓰게 되면 나는 여기서 일을 해서 그냥 고용원들의 월급만 주는 걸로 끝나고 나는 여기에서 그냥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용원이 없는 그런 자영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자영업이 어떤 폐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그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이 최저임금 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금액적인 부분이 좀 적은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중국인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 그 금액 자체가 임금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자, 신도시와 구도심을 봤을 때 신도시로 투자를 하느냐 구도심으로 투자를 하느냐. 신도시는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구도심은 기존의 배우 수요나 기존에 성숙된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죠. 자, 신도시의 새로운 물건에 투자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임차인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구도심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이라는 부분을 줘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존에 성숙된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 수요와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수요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권인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기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상권에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상가 투자를 잘 하려면 젠틀리피케이션을 피해라라는 말씀과 함께 올바른 상가 투자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 대표님께서 골라오신 알짜배기 부동산 정보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성우 대표님과 첫 번째로는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시죠. 9호선 삼전역에서는 걸어서 2분 정도 거리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네요.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2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 달 준공 예정인 따끈따끈한 부동산 정보 함께하겠습니다. 그것도 개발 호재 많은 송파구 잠실동이라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물건은 송파구,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 바로 송파구입니다. 25개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재건축 사업이 펼쳐지고 있고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이 이미 신축으로 다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중산층 이상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송파구입니다. 그중에 송파구에서도 인기가 좋은 잠실동에 속해 있는 그러한 물건이고요. 특히 또 교통이 중요하죠. 자, 9호선 라인입니다. 9호선. 작년 12월에 이제 9호선 연장 라인이 개통이 됐는데 바로 종합운동장까지 운행이 됐던 그 9호선이 지금은 강동구까지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됐죠. 그래서 종합운동장역 바로 다음 역입니다. 종합운동장역 바로 다음 역이 바로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나와서 걸어서 2분 거리. 초역세권 물건이죠. 자, 초역세권 물건은 뭐 상가들도 많이 투자를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거지로서의 입지도 초역세권일수록 인기가 높습니다. 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나 이런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주거지까지, 집까지 가까운 쪽으로 위치돼 있어야 골목길까지 들어가지 않고 가까운 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치안이나 이런 부분도 또 좋을 수밖에 없어서 여성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초역세권 물건이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해드리고요. 여기 또 새마을 시장도 있고요. 또 인근에 먹자골목도 형성이 돼 있고 또 신천 먹자골목이나 그다음에 방이동 먹자골목, 석촌 호수, 그다음에 쇼핑을 하고 싶으면 제1롯데 월드의 이런 신상권에서 쇼핑을 즐기고 또 전통 상권을 이용하고 싶으면 새마을시장에 가서 또 이렇게 시장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 가까이 있고 특히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는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제2롯데 월드도 이미 완성이 됐고요. 국제기류 복합지구에 새로운 상권들이 또 유입이 되죠.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권이 또 유입이 되는데 이쪽에서 걸어서도
종합운동장역까지도 걸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면 한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객할 수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돼 있다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야말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이제 충족이 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건물 매매가나 또는 주택 가격도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위치를 보게 되면 삼전역에서 나와서 걸어서 2분 거리인데 이 건물 자체가 위치되어 있는 곳이 코너 입지입니다. 코너 입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노출 면에서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그 다세대가 있는 지역들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그냥 앞에 집에 담벼락이 보이든지 아니면 베란다를 마주보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코너 입지면은 그러한 부분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노출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어떤 앞에 공간,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된다는 부분이 큰 특징이고 이게 결국에는 황금성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그런 몰려있는 그런 주택보다도 황금성 면에서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를 위해서 부동산에 내놔도 또 매수자 쪽에서 와 이렇게 코너 입지이기 때문에 너무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 튀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좋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이 맛집거리가 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시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바로 이제 맛집거리에서 이용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삼각지죠. 삼각지 딱 보시면 이런 개발 호재의 삼각지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부분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이번 달이죠. 준공이 되고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풀옵션으로 돼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이 2억 7,800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2,800만 원. 그래서 실투자는 5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그래서 대출 고려하시고 1억 2,8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파구 잠실동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실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성우 대표와 두 번째로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554.6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네요.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231.4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토지의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준주거지역의 면적 매매 금액은 10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6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4억 1,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라남도 광양시라면은 주변에 광양 항만도 떠오르고요. 제철소도 떠오르는 곳입니다. 이곳의 토지 바로 소개 들어보시죠. 네, 지금 소개해드릴 물건은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토지입니다. 토지. 그만큼 이 부동산의 원자재죠. 그래서 토지의 어떤 지가나 그 주변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먼저 오르는 게 또 이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할 때 논이나 밭이나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토지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80%에 육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계획이 지금 추진이 돼서 착공 단계, 착공도 초기 단계가 아니라 거의 말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용이하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또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지금 설계 도면이 나왔죠.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6개 동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어느 방향에 있느냐, 접근성이 어느 쪽 토지가 더 좋느냐, 접근성이 좋은 토지는 그만큼 향후에 건물을 지어도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토지의 가치가 틀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파트의 이 지역, 여기가 부출입구, 주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출입구 중에 이 자리
이 자리 또는 이 코너 자리 이런 자리들은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주출입구, 부출입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친일과 천이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침입 현상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침입 현상. 그야말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본이 투입해서 이쪽에 거주를 하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여기에 이제 주택의 어떤 그 형태나 어떤 모습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가 새롭게 생기게 되면 또 이쪽으로 옮기는 현상, 이게 바로 천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신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곳은 바로 천이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의 신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또 어떤 관광산업이나 그리고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또 관광도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외부 유입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지역이라는 거죠. 인구가 지금 15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30만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관광과 공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족도시이지만 또 관광에서 자족 개념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이고요. 바로 뒤에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27개 홀에 또 워터파크, 그다음에 골프장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자,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용적률도 다른 지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입 인구가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용적률을 늘려서 상업시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이 준 거죠. 자, 준주거지역 아까 바로 그 부출입구에서 가까운 코너 토지입니다. 10억 3,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출이 6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4억 1,500만 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출은 7,900만 원이고요. 그 대출을 고려하시게 되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동산 정보 관련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와 거실, 주방의 욕실 구조로 총 10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554.6제곱미터로 건폐율 70%, 용적률은 500%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의 준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0억 3,5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6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4억 1,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8.2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돌아 주택사업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시거나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1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저희가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 수도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KRC 부동산연구소의 권우숙 대표님과 또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7월이죠. 부동산 시장도 하반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부동산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벌써 상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하반기가 접어들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는 어떠한 전망과 방향으로 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따르게 돼 있는데요. 하반기 시장에는 아무래도 금리의 인하의 가능성이 하반기 시장의 굉장히 변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금리 그러면 금융, 은행, 부동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특히나 금리에 대한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소위 말하면 사후실 바보 굉장히 많이 듣던 얘기죠. 정부에서 사실 부동산에 대한 이 시장의 흐름을 자율적인 시장의 흐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조금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용어가 나왔는데요. 샤워실에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물을 틀면 너무 차가워서 놀라고 그러다 보니 다시 더운 물로 틀고 또 놀라죠. 이런 것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율적인 시장에 맡긴 게 아니라 정부에서 너무나 지나친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하반기 시장에서는 이러한 3도심에 대한 3기 신도시에 대한 이러한 해법들에 따라서 집값이 사실은 움직일 수 있다는 주요한 변수가 따르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는 또 이러한 3도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적인 믿음과 신뢰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3도시로 인한 발표를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이런 체계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좌우가 되겠는데요. 특히 뭐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지만은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성 타단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대형 개발 이슈라든지 또한 수도권에 대한 집값의 이 추이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요새 많이 뉴스만 틀면 많이 듣던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 규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들어감으로써 어떠한 취지와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지금 3도시가 발표했는지가 1차가 이미 작년 18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죠. 남양주, 양숙, 또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1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는 고양 창릉과 또한 부천 대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내용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3기 신도시는 굉장히 많은 집값에 대한 변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3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취지를 보시게 되면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발표를 함으로써 뒤따른 많은 분들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다음 달 8월입니다. 8월에 되시면 교통 대책을 마련을 위해서 서울의 1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동부권의 대상에 이미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8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3기 신도시 교통체계와 근역별로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수도권 강연급행 철도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TS B노선과 C노선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진접선과 별내선의 단절 구간을 연결을 요청을 하고 또한 양주시는 7호선 연장권 또한 수도권으로서는 앞으로는 동남권, 서남권 또한 서부권에 대해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3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짚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 이제 6월 24일 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도시 보증 공사를 통해서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 이하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작용과 또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지는데요. 분양가가 낮다 해도 사실 강남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아파트는 대출 없이 가능한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사실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은 9억 이하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보통 3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없이 대출 없이 참 중도금을 치를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현실상 부작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함으로써 지금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또한 실수요달이 소외가 되는 거죠. 10억 이상이 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은 대출 없이도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턱없이 힘든 이러한 시장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연기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후분양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행사에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후분양 체계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공급이 그만큼의 시행사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을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은 하반기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취지로 목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전망 좀 꼼꼼히 살펴주셨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7월 27일, 그러니까 이번 달 2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019년 부동산 개정 세법을 주제로 권호숙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표님의 정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권우숙 대표님께서 특별히 선정해 오신 정보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754제곱미터, 연면 면적은 2114.15제곱미터네요.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테라스의 구조로 총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49억 3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5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억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서울 안에서 개발의 중심축으로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소개 들어보고 좀 정확한 가격까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영등포는 많은 분들이 정말 삶 도심으로서 지금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마련한 그 건물은요. 통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 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선분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 도면의 내부 사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옵션이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제 사용 면적이 약간의 이제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실제 투룸치고는 굉장히 넓게 나온 14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골조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 인테리어 내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 인테리어 내부를 보시면 요새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모던하고 굉장히 세련된 이러한 디자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가 직접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신축이 다세주택이 아파트와 다른 점이 경비 체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죠.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했고요. 특히 이제 본 건물은 큰 도로죠. 8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주차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세주택의 주차 문제까지 말끔하게 해소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월과 9월 정도의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이제 다 완공이 거의 다 돼가는 실내 인테리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영등포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통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가 754.0제곱미터고요. 건물 연면적은 114.1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도 9월 정도 보존 등기 예정을 하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특히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테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세대의 베란다는 있지만은 테라스는 일부 세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건물이 5층 건물인데요. 총 세대가 1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세대의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매 금액을 보시게 되면 49억 3천만 원을 예상을 하게 되고요. 전세로 예상하는 금액이 45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하시게 되는 전세 시에는 4억 3천만 원이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특히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통 건물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가 훨씬 작은 금액이 들어가지만은 때로는 이제 수익형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대의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원하지 않고 월세를 원하시는 이런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또한 수익률, 월세 수익률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본 건물은 대지 면적이 전체 이 건물로 봤을 때는 100평이 조금 넘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과 또 주차 면적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이러한 건물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등포역에서 4분 정도 걸어가면 만나볼 수 있게 될 통건물 만나보고 있습니다.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좀 넓게 빠진 투룸으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시다면 023153-2668번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고 궁금증 좀 해결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라면 주변에 뭐 뉴타운 소식이라든가 좀 주변 환경 입지 소식 좀 들려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부동산은 굉장히 입지도 중요하고 개발 호재도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하고 주변 환경과 학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은 그만큼의 토탈로 어떠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 거죠. 실제상의 본 건물은 영등포역에서 초역세권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원은 도심권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이러한 공원인데 공원이 주는 거는 앞으로는 점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프리미엄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영등포 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힐링과 또한 자연이 주는 이러한 기쁨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호선이 유지가 되지만은 KTX뿐만 아니라 또한 GTX B 노선은 타당성 검토 중이죠. 거기에 따라서 진안산선
방산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교통의 호재가 있는 거고요. 특히 본 건물에서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상단에 보시게 되면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양쪽에서 개발에 대한 호재 소식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본 건물의 위치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호재가 이 지역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개발의 호재고 교통의 호재를 안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신길역도 굉장히 가까이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을 따라서 신길역에 가는 것도 도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여의도까지는 또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임대를 했을 때 어디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오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영등포 간내에 있지만은 영등포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로 접근성을 따라서 보시게 되면 여의도의 접근선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많은 수요자들도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입지 조건에 따라서 영등포역을 가시면 많은 상권이 있습니다. 생활에서는 상권이 정말 편리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권에 따라서 몰세권이 주는 편리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하는 거죠. 특히 많은 상권들 중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상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영등포역을 몰려있는 상권들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도 따져봤습니다. 큼직한 영등포와 여의도의 상권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등포 공원의 녹지 프리미엄도 챙겨가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개발 호재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영등포는 전반적으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또 많은 곳이고요. 지금 영등포는 지금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은 아니지만은 인근 지역의 중공업 지역 개발과 재정비 촉진 지구들이 굉장히 즐비한 곳이 바로 본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호재는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남권의 르네상스 개발 사업이 굉장히 핫한 개발 사업 중에 한 것이 여의도는 영등포의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촉진지구로서 영등포와 여의도는 굉장히 인접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접지에 르네상스 개발 사업이 내포되어 있는 벤처 기업의 촉진지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걸맞게 또 영등포역은 굉장히 핫한 개발 이슈를 갖고 있는 지역이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인로변은 빈테크 산업의 4차 산업의 메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개발이 아직 시작점도 안 했고 착공도 안 했지만은 이러한 것은 정확한 개발의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고 어떻게 변모되고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지분 자리에는 복합산업 문화의 거점과 또한 물레동의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창발적, 융합적 거점으로서 또한 물레동 일대를 보시게 되면 제조업과 융합산업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도 굉장히 많은 곳이 영등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영등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국제금융의 도시죠. 이러한 지역은 서울 플랜계획 2030 도시 기본계획 중에서 서울 플랜계획 중에서 국제금융의 도시로서 탈바꿈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이러한 금융의 도시에 맞게끔 도심 복합 주거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도시 기능을 강화를 하게 돼 있죠. 도시 기능 강화라는 것은 즉 교통의 개편을 의미합니다. 이 교통의 개편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고 또한 주거지역의 변모됨으로써 또 국제 업무지역은 여의도의 증권과 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화 개발을 하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인접 지역의 국제 금융의 중심 지역으로서 탈바꿈을 할 만큼은 주거지의 변모는 그만큼의 도심의 복합 주거지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 하에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요즘 보시게 되면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3도심은 그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영등포 개발 사업인데요. 서부선과 GTX B노선, 신안산선, 신림선, 여의도 신월 지하 사업, 또한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모든 것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정체가 심한 부분들이 원활한 교통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산동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개발 사업이 굉장히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고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또한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이러한 개발 사업은 내 건물의 위치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시세 차익도 프리미엄까지 굉장히 주거 환경의 변모됨으로써 자동으로 따라오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과 또한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서 역할, 또한 영등포의 전반적인 3도심의 역할을 굉장히 누려볼 수 있는 이러한 입지 조건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의 핫플레이스로 라고 말할 수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저희 5층짜리 통건물 만나봤고요. 함께 해주신 권호숙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아래 번호 참고를 하셔서 많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권호숙 대표님의 오늘 부동산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유익한 정보 함께해 주신 권호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